자, 태조 이성계 볼게요.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공격할 때 이성계의 아버지죠. 이자춘은 원나라 관리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자춘이 원나라를 버리고 공민왕을 도와서 쌍성총관부 수복에 일조를 합니다. 이때 이성계도 열심히 싸우면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홍건적, 왜구, 고려 말에 우리 고려를 굉장히 괴롭힌 민족들이잖아요. 이 홍건적, 왜구를 물리치면서 장군으로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황산대첩이에요. 비슷한 게 최영 장군이 홍산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태조 이성계는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알아야겠죠? 이성계에서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거는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되고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이 공민왕이 천령 이북당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그 원나라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령 이북당 이쪽 반환을 요청하면서 천령이 설치를 통보해요. 그들의 말은 우리가 원나라 몰아냈으니까 원나라의 땅이 바로 명나라의 땅이다. 그러니까 천령 이북당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발끈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한테 군사를 줘서 명나라 저거 쳐야겠다. 그러면서 요동정벌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받은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는데 위화도에서 사불가론 4개의 이유를 들면서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실권을 장악하죠.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몰아내면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사불가론은 장소 외호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성계가 과전법을 공양왕 때 시행해요. 공양왕은 이성계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공양왕 때 이성계가 진행하려는 개혁을 하나씩 진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과전법 시행이에요. 이 과전법에서 현직관리뿐만 아니라 전직관리에게도 이제 땅을 지급해 주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에게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패가 입진이라는 걸 하는데 패가 입진 뭐예요? 패가 가짜를 패하고 세운다 진짜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패하고 공양왕이 진짜다. 그러면서 공양왕을 세운 거를 패가 입진이라고 합니다.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서 한 일은 많아요. 조선 건국했죠. 국호 제정했죠. 한양청으로 천도했죠. 경복궁 중건했죠. 하지만 이때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정도전이더라.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공양왕 때 삼군도 총재부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성계가 이 삼군도 총재사라고 삼군도 총재부의 짱을 역임을 했어요. 그랬다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삼군도 총재부를 의흥 삼군부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건 이성계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거다. 외워야겠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돌에 새긴 천문도예요. 그래서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천상열차. 그래서 천상이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을 열이 열거했다. 어떻게 열거했냐? 이 차가 이제 목성 운행 기준을 차라고 해요. 그리고 분야라는 거는 하늘의 별자리 구역이고 그래서 천상, 하늘의 모습을 열거했는데 어떻게 열거했냐면은 차와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성 운행 기준과 별자리 구역에 따라서 하늘의 모습을 열거했다. 이게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태조 때 만들어졌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때 만들어졌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울게요. 천상열차잖아요. 이 천상열차를 천상연자로 이렇게 외울게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천상연자가 무슨 뜻이냐? 하늘이니까 천상을 새로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새로운 하늘을 연 사람.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하늘을 열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상열차에서 새로운 하늘을 연 자. 이게 천상열차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연자, 이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렇게 연결하셔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성계 때 만들어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고려 말에 훈구파와 살인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연원은 고려 말에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이런 사람들이 고려 말에 급진개혁파로 이 사람들이 곧 조선을 건국하는 거죠. 살인파는 정몽주, 이색, 길재, 고려 말에 옹건파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급진개혁파인지 옹건파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할게요. 정도전은 너무 유명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조주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조주는 세왕조 개창을 조준했다. 타깃으로 했다. 세왕조 개창을 조준했다.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급진개혁파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권근은 권이 권유하다, 권하다. 근은 뿌리예요. 뿌리를 권유했다. 그래서 뿌리까지 바꾸는 걸 권유했다. 뿌리까지 바꾸자는 걸 권유했으니까 이건 급진개혁파죠. 그리고 남은은
남은 것까지 싹 바꾸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남은 야, 남은 거 그냥 싹 다 바꾸자. 그게 바로 뭐예요? 급진개혁파죠. 싹 다 바꾸는 거니까. 남은 거 싹 다 바꾸자. 그러니까 급진개혁파예요. 온건계약파는 정몽주, 이색, 길재. 그냥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암기법 안 할게요. 자, 훈구파와 살인파 주장을 보면은 고려왕조를 부정을 했죠. 그래서 역성혁명을 추진해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조선을 개창을 한 거예요. 반면에 살인파들은 고려왕조 틀 안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을 했고 전면적인 토지개혁에는 반대를 했죠. 그리고 계승을 보면 15세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훈구파니까 15세기 훈구파였고 16세기부터 지방에 있던 살인들이 정계로 등장하면서 살인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 성향을 보면 중앙집권 부국강병,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를 장악을 했죠. 반면에 살인파는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촌자치, 그리고 유교적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6세기 살인파가들이 집권을 할 때는 이조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통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상을 보면 홍구파들은 성리학 외에 불교, 도교도 포용을 해요. 반면에 살인파들은 온리 성리학입니다. 지방 그 시골에 내려가서 오로지 성리학만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들은 온리 성리학이더라. 그리고 사상을 보면 주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주례를 중시 여겨요. 자, 주례가 뭐냐? 주나라 관직, 제도 등을 다룬 유교 경전을 주례라고 하고요. 주나라가 어떤 나라냐? 기원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공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평가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주나라의 관직, 제도 이런 거를 다룬 경전이니까 당연히 훈구파는 주례를 중히 여기겠죠. 반면에 살인파는 소학, 주자가래 이런 걸 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훈구파는 국가를 처음에 15세기 조선을 건국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되니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주례, 주나라의 예법 이거를 중히 여겼고 살인파는 시골로 내려가서 집에서 조용히 시골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힘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소학,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학문, 주자가래, 집에서 지켜야 될 어떤 예의, 범절. 그러니까 살인파는 작은 것부터 신경 쓴 거고 훈구파는 스케일 크게 국가 통치 이런 걸 중히 여겼다. 학문 성향을 보면 훈구파는 사장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시나 문장, 글쓰기를 중히 여겼고요. 반면에 살인파는 경학적 성향이 있습니다. 유교 경전 열심히 읽는 온리 성리학자들이니까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중히 여긴 거예요. 훈구파는 세왕조, 조선 건국하고 정권을 잡고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세왕조 초기에는 외교 같은 거를 중국의 어떤 조선 건국에 대해서 정당성도 말해야 되고 외교를 겪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 문서, 글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글쓰기를 중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관을 보면 훈구파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단군조선을 중시 여기했어요. 근데 살인파는 존하주의적. 이게 성리학을 숭상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하주의, 중국을 존경했고 기자 중시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고조선을 발달시킨 사람이 기자다. 이게 바로 기자조선인데 이 기자를 중시한 역사관은 살인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영향을 보면 15세기 민족문화 발달에 영향을 끼쳤고요. 16세기 성리철학, 온리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살인파들은 16세기 성리철학 발달하게 된 이유는 살인파 때문이다. 경제 기반을 보면 막대한 토지 소유한 대지주층들이에요. 그래서 간첩사업과 토지 매입을 통해서 농장을 확대했다. 국가를 통치한 사람들이니까 대토지도 소유했겠죠. 반면에 살인파들은 지방에서 조용히 시골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지방 중소지주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